제목 한번 보세요. 예전에 비슷한 영화장 뭐 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 그런 건 있었지만 이거 아내 불륜남을 소개하면 이게 뭐예요, 안진영 기자님?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회로를 하면서 자녀들도 장성을 시켰는데 남편에 따르면 2년 전에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남편, 그 남성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참 진짜 진짜 이런 표현도 좀 너무 송구합니다만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과 이런 짓을 해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지금 단체 대화방에 있던 사람하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네.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대체.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두 사람이 외도 사실을 극구 부인을 해요. 아니라고. 네. 그러다가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내연남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하. 찾아가서 네. 무슨 일 있었냐고 따지니까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의 반응이 더 웃겨요. 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진짜 콧구멍이 두 개라도 진짜 숨을 쉬네요. 진짜 이런 반응을 듣고요. 안진영 기자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 남편 당연히 부하가 치밀겠죠. 그래서 200명이 넘는 이 단체 대화방에 내 아내 불륜남을 소개합니다라는 글을 띄우게 되는 거죠. 아하. 당연히 단체방 속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겠죠. 그럼에도 이 내연남, 남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 두 사람이 일단은 이 상황이 일단은 갈 때까지 가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단체 대화방에 실명을 공개하게 된 거예요. 최명희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당시로서 이 남편은 뭔가 부정을 하니까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본인이 스토킹으로 고발을 당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한참 멀고 불확실하고 가장 확실하게 망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아하.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할 테니까 사과를 해가 아니라 이미 이게 벌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도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정하면서 더 세게 나가는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고 네. 생각됩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까지 치달으면 두 사람이 결국 보세요. 남편이 항해로 찾아가니까 오히려 스토킹으로 맞불을 놓을 정도로 지금 방귀 뀌는 놈이 성내는 저 불륜남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이 다툼, 이 갈등, 법적 공방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소송으로 치달았습니다. 아하. 결국 그 남편 입장에 내연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내용은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 문제는 내연남이 또 맞소송을 합니다. 나를 스토킹하고 네. 단체방에서 명예를 훼손한 대가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서 지급하라 손해배상을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근데 이게 사연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고소를 하고 또 맞고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건데요. 네. 일단 이제 남편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간남과 이제 내연 관계에 있었던 거는 틀림없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네. 이제 뭐 지금 남편은 억울하게 짝이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라. 액수는 얼마냐?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인정도 안 해요. 불륜 사실 인정도 안 하고 자기한테 남편에게 사과도 안 하는 불륜남이 위자료 1,600만 원. 허준 변호사님,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사실 1,600만 원이 아니라 16억을 준다 하더라도 이 상처가 회복이 되거나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정신손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자료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뭐 이 정도 통상의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로 상처를 입었겠다라고 봐서 기존의 판례와 여러 가지 유사 사건들을 참고해서 정신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위자료는 일반적인 정신손해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된 편입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많으면 3,000만 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5,000만 원, 뭐 또 정말 막 외도를 해서 자식까지 만들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억 정도까지 인정이 그래요?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고요.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크게 적게 받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소송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이 불륜남을 상대로 이 불륜에 대한 어떤 정신적 위자료 등등등에 대한 그래서 1,6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하나 나왔는데 소송 하나 더 남았잖아요. 불륜남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남편을 상대로 스토킹, 명예훼손 이런 소송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 나왔을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막 화병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찾아간 것은 스토킹이고, 그리고는 이제 SNS 단체방에다가 뭐 이 상간남에 대해서 이제 뭐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도 또 이제 그 위자료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1,6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300만 원을 또 지급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아하. 이 남편분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대목에서 허준 변호사님, 남편분의 심정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방법은 적절치는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하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또 억울한 마음이 남을 수가 있고, 아하. 미셸 오바마 명언 중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얘기가 그게 있어요. 뭐예요? 그들은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아.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상황에서 품위 따지기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품위를 지키시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응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은 이해되고 그 뭔가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 부정한 방법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참 답답한 그런 실제 판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